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경 워싱턴 일대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한창 일할 시간이어서 백악관과 의회 등엔 비상발전기가 동원됐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유명 여류 작가를 기리는 우표 발매 기념식에 연사로 나선 오프라 윈프리. 강연 도중 갑자기 불이 나갑니다. No doubt about it. She was a phenomenal woman. And if she were 그녀는 here, 어둠 속에서 I could hear her 연설을 say, 이어가야 했습니다. 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 시간. 캄캄한 브리핑장에 컴퓨터 모니터만 보입니다. 마리 하프 대변인 대행은 휴대전화 조명을 켜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정전은 백악관과 의회 등 주요 건물들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There was a power outage this afternoon that did briefly have an impact on the White House complex. Some parts of the White House complex did have to go on to backup power. 피해 건물만 2천여 동, 지하철도 비상전원으로 가동해야 했습니다. 일부 건물들은 내일까지 정전이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워싱턴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인근 메릴랜드주 전력 공급 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오늘 정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테러나 범죄 행위로 정전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미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LA 한인 자바시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시행령이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현금거래 의무보고 한도액도 다시 완화되면서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편으론 추가 제재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자바시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던 시행령이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180일의 한시적 조치가 만료되면서 시행 이전 단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인 의류업체들은 그동안 꽉 막혔던 숨통이 트였습니다. 현금 거래 의무 보고 한도가 $3,000 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떨어졌던 거래가 이제 다시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장미 손님들이나 워크인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죠, 사실. 명령 기간이 끝났으니까 저희는 조용히 다시 복귀해서 만불, 원래 기존법인 만불만 잘 지키는 걸로. 연방금융수사당국은 일단 시행 연장 또는 추가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of this time, there is no plans in the immediate future to issue another order. 한인의류협회도 지난 6개월간의 관리 기간을 통해 많은 한인 업체들이 음성적 거래를 끊고 양성화된 만큼 앞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것들이 이제 양성화됐으니까 거기에 뭐 손님들 중남미 손님도 유스가 됐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잘 운행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자바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금융수사당국은 이번 기회에 한인업계를 비롯한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의 음성적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review activities and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hat we gather down ther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will again request that another GTO be put into place. 오늘을 기해 현금 보고 의무화 한도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아직 당국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콜로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에 자신을 라틴계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선 마이클 브라운 사망 이후에 처음으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미국 정가 소식 노승욱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주요한 대선 후보인 제프 부시 주지사가 오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참전 용사들과 조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국가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외교 정책에 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I do think there's some differences of opinion on foreign policy, but look, we're just beginning this journey. And should I get into the race, I'll explain. 부시 주지사는 또 지난 2009년에 유권자 등록 시 자신을 히스패닉계로 등록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I guess I signed the form and made a mistake.
Clearly, I am who I am. I'm not trying to, think it's kind of bizarre to think that there's some kind of plot here. 미주리주 퍼거슨 시의 주민들이 마이클 브라운의 죽음 이후 첫 기초의원 선거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3명의 시의원을 새로 뽑는 자리에 총 8명의 후보가 나선 상태. 퍼거슨 시에서 총 인구의 3분의 2가 흑인이지만 현재 시의회에서는 6명 중 단 1명만이 흑인입니다. 브라운이 사망한 지역의 3선거구에서는 두 후보 모두가 흑인이어서 결과에 상관없이 흑인 시의원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As much change is needed here in Ferguson, this is where we began. Not out there in the streets and doing what they were doing, but right here. They need to be voting and putting the people in position to make the change and make the decisions that need to be made. For the schools, for the community, it begins here. 한편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브라운 총격 사망 이후 562명이 신규 유권자로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대학생들의 캠퍼스 클럽 파티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러커스 대학은 클럽 파티 중 폭음으로 인해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예 교내 클럽 파티를 금지시켰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대학생들의 클럽 파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러커스 대학은 교내 클럽 파티에서 과음에 따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교 클럽에서 열리는 파티를 금지 조치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really fair that everyone should be punished for the poor decisions of a few people. 지난해 9월 러커스 대학에서는 한 사교 클럽 모임 중 학생 한 명이 과음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75년 역사를 갖고 있다는 남학생 사교 클럽 시그마 파이 엡실론의 파티에서도 역시 학생이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잇따르자 학교 당국은 시그마 파이 엡실론 클럽을 전격 폐쇄시켰습니다. While a lot of us don't agree, and now we're looking more proactively towards bettering our community than kind of being mad or upset about it.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파티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외부 장소에서 파티가 열릴 것이라며 이는 더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저지 주립대학인 러커스 대학에는 현재 86개의 사교 클럽이 있는데 약 10%의 재학생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이번 달 그렇게 원하던 미국 의회 연설을 하러 미국을 방문합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 달 그렇게 원하던 미국 의회 연설을 하러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나마 일본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항복을 받아냈던 메가더 장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일본 총리가 마냥 환영만 받는 모습은 아닙니다.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큰 만큼 과거사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10호 전 주일 미국 대사는 밝혔습니다. I think he has to speak in a way about history. 아베 총리가 하와이를 방문해서 진주만 공습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최근 미국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기지가 있는 노폭의 메가더 기념관에서는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메가더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한미합동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has been a beacon, truly a beacon of democracy. Hard times here and there, but look at us economically. Look at what that nation has done. 메가더 기념관은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이 준비한 무궁화 나무들을 기념관들에 심어 한미양국의 유대를 상징토록 했습니다. 군국주의와 민족주의에 빠진 일본인들을 개화시키는 일에 가장 역점을 뒀다는 메가더 장군의 회고는 아베 총리에게 주는 경문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일본이 작심을 하고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으론 왜곡된 교육을, 밖으로는 왜곡된 선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2015년판 외교 청서입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중학교 교과서 개정에 이어 영토 도발 행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竹島や歴史認識について我が国の立場はこれ今まで一貫しておりますので、韓国側の行為に対して我が方からは抗議は受けられない。 외교 청서는 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만 적었습니다. 독도 문제 공세에 더 이상 한국 측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아베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까지 독도 문제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에 그쳤던 일본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국내외에서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충돌이 있더라도 우선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국가 자체를 재편을 한다.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한 이딴 도발은 앞으로 관련 논의에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아베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마약 갱단으로 보이는 괴한들이 경찰을 매복 공격해서 경찰 16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얘기인데요. 멕시코에선 마약 관련 폭력으로 지난 8년 동안 무려 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기관총과 수류탄 공격을 받은 차량들이 완전히 불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시에서 어제 매복한 괴한들이 현지 경찰을 습격했습니다. 경찰관 1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괴한들도 교전 중 일부 사살됐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치안 당국은 이른바 신세대라는 신흥 마약갱단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결성된 신세대는 매복 공격이 발생한 할리스코에서 다른 마약갱단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갱단 간의 세력 다툼이나 당국의 단속에 대한 보복 차원의 유혈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연방경찰 5명이 갱단의 매복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30일에도 치안 관계자가 습격당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폭력 사태로 지난 8년 동안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4원 8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